오늘도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건강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만났던 69세 김영석 씨가 문득 생각나는군요. 김영석 씨는 불과 한 달 전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지요. 저는 그의 검진 결과지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모든 항목이 정상 범위네요. 그런데 왜 갑자기? 사실 김영석 씨는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그의 뇌혈관은 이미 위험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일반 건강검진에서는 그걸 발견할 수 없었어요. 검진을 받았는데도 병을 놓치는 이유, 바로 이 5가지 검진을 안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네요. 오늘도 여러 환자들이 선생님, 건강검진 다 정상인데 왜 이런 증상이 있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매번 같은 대답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국가건강검진은 기본적인 항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오늘 진료를 마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제 환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우리 몸도 바뀌고 검진표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대의 몸과 60대의 몸이 같을 수 없듯이 받아야 할 검사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60대가 되면 꼭 챙겨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무료라서 편해서 받는 검진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거죠. 오늘은 반드시 챙겨야 할 5가지 검진 항목을 알려드릴 테니 꼭 기억해 두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꼭 받으셔야 할 검사는 뇌혈관 검사입니다. MRI와 MRA라고 불리는 이 검사는 뇌의 상태를 자세히 보여주죠. 특히 60대 이상은 뇌혈관 협착이나 뇌동맥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김영석 씨처럼 갑자기 쓰러지는 일을 예방하려면 꼭 필요한 검사예요. 국가검진엔 포함되지 않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돈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국가검진엔 포함 안 돼도 꼭 자비로라도 한번 받으시길 권합니다. 35년에 한 번이면 충분해요. 지난달에 만난 박정희 씨는 이 검사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뇌 MRI 검사에서 작은 동맥류가 발견되었죠. 수술을 통해 미리 치료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미루세요. 하지만 60대 이상은 5명 중 1명은 대장에 용종이 생기고 암 발생률도 급증합니다. 변에 피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5년에 한 번은 무조건 받으셔야 해요. 이정숙 씨는 대장 내시경을 7년 동안 미뤘다가 결국 대장암 3기로 진단받았습니다. 불편해서 미뤘는데 그냥 받을 걸 그랬어요 라며 후회했죠. 검사 불편함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요즘은 대장 내시경 검사가 많이 편해졌어요. 수면 내시경으로 하면 불편함도 거의 없고 검사 시간도 짧습니다. 용종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작은 불편함을 참고 검사를 받으면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건강검진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세 번째로 권해드리고 싶은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목의 주요 혈관인 경동맥의 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위험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어요. 목이 막히면 뇌가 먼저 죽습니다. 이건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의 많은 부분이 경동맥을 통해 공급되기 때문이죠.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에 만난 윤상철 씨는 평소 두통이 잦았지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경동맥 초음파를 했더니 혈관이
70% 이상 좁아져 있었어요. 즉시 치료를 시작했고 다행히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윤상철 씨는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는데 검사 받길 정말 잘했네요 라며 안도했죠. 경동맥 초음파는 3년에 한 번 정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더욱 필수적인 검사예요. 네 번째 꼭 받으셔야 할 검사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DXA라고 불리는 이 검사는 뼈의 강도를 측정하는 검사죠. 60대 이상 여성은 3명 중 2명이 골다공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노인 남성도 고위험군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남성 환자분들은 종종 남자도 골다공증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물론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뼈 건강이 약해질 수 있어요. 김영옥 씨는 가벼운 넘어짐으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오셨습니다. 그냥 살짝 넘어졌을 뿐인데 왜 이렇게 심하게 다쳤을까요? 저는 그분께 설명드렸습니다. 넘어져서 골절된 게 아닙니다. 뼈가 약해서 넘어진 거지요. 골다공증이 있으면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어요. 골밀도 검사는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마다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도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한 번의 검사로 앞으로의 골절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검사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꼭 받으셔야 할 검사는 위내시경과 헬리코박터균 검사입니다. 위암은 607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에요. 특히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면 위암 발병률이 6배나 증가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검진에 위내시경은 포함되어 있지만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세요. 위내시경만 받고 이상 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으면 안심하시는데 헬리코박터균은 일반 내시경으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만난 66세 박미영 씨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박미영 씨는 가끔 폭통이 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국가검진에서 위내시경을 받았고 경미한 위염이라는 결과만 나왔죠. 하지만 통증이 계속되어 다시 검사했을 때는 이미 위암 3기였습니다. 헬리코박터만 미리 알았어도 약으로 끝났을 텐데. 박미영 씨의 후에 섞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헬리코박터균은 간단한 검사와 2주간의 약물 치료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놓치면 위암이라는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위내시경과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2년에 한 번씩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암 가족력이 있거나 소화불량이 잦은 분이라면 더욱 중요해요. 사실 의사로서 환자에게 암 진단을 내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특히 조기에 발견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이제 제가 권해드린 5가지 필수 검진 항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 MRI와 MRA 검사입니다. 35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좋아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꼭 받으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뇌출혈이나 뇌경색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두 번째는 대장 내시경입니다. 5년에 한 번은 꼭 받으셔야 해요. 용종이 발견된다면 검사 주기를 더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은 암이에요.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3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됩니다. 경동맥의 협착 정도를 미리 알고 관리한다면 뇌졸중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네 번째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여성은 2년, 남성은 3년 주기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라면 더욱 권장해 드려요. 골다공증은 조용히 진행되는 병이라 증상이 없을 때 미리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는 위내시경과 헬리코박터균 검사입니다. 2년에 한 번씩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별도로 요청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5가지 검사는 국가건강검진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부는 자비로 받으셔야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건강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있을까요? 병이 생긴 후에 치료받는 것보다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이 돈 아깝다고 생각해서 검사를 미루다가 큰 병으로 발전한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강을 잃게 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히 질병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미리 위험 요소를 발견하고 관리함으로써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는 거죠. 특히 60대가 되면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서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적절한 검진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어요.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72세 이진호 씨는 10년 넘게 꾸준히 자신에게 필요한 검진을 받아오셨습니다. 덕분에 초기 전립선암을 발견하고 성공적으로 치료할 수 있었죠. 이진호 씨는 처음엔 귀찮고 돈도 들어서 망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제가 한 일 중 가장 현명한 결정이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같은 날 만난 70세 최영자 씨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국가검진만 꾸준히 받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최영자 씨는 국가검진에서 놓치기 쉬운 질환들을 여러 개 갖고 계셨습니다. 미리 추가 검사를 받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병들이었죠. 많은 분들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 모든 건강 문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은 최소한의 기본 항목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과 효율성을 고려해 설계된 거죠. 그래서 모든 질병을 발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검진입니다. 부모님이 특정 질환을 앓으셨다면 그 질환에 대한 검사를 좀 더 일찍 자주 받는 것이 좋아요. 또한 흡연, 음주, 식습관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질환도 달라집니다. 건강검진은 무료 항목보다 필요 항목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몸에 맞는 검진을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의사와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물어보세요. 제 진료실에서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오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검진에서 놓친 병으로 인해 갑자기 심각한 상태가 된 환자를 마주할 때였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네요. 67세 정민수 씨는 매년 국가건강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왔고 항상 정상 판정을 받았다고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뇌동맥류가 터진 거였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정민수 씨는 병원 침대 위에서 물었어요. 검진에서 정상이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국가검진에 뇌 MRI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설명해도 그것이 정민수 씨에게 위로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저는 환자들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추가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돈을 더 벌려고 그런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의사로서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 첫 번째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은 단순한 숫자나 정상 비정상 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미래의 건강 위험을 예측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찰과 검사가 필요해요.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드립니다. 자동차를 10년, 20년 타면 정기 점검만으로는 부족하죠. 엔진오일 교환, 타이밍 벨트 교체 등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의사는 안내자일 뿐 결정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검진 결과를 받았을 때 이 검사 말고 더 필요한 검사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는 60대 이상이 꼭 받아야 할 5가지 검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뇌 MRI와 MRA, 대장 내시경, 경동맥 초음파, 골밀도 검사, 그리고 이내시경과 헬리코박터균 검사까지. 이 검사들은 모두 60대 이상에게 흔히 발생하는 심각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이 선생님,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국가검진은 기본이고 그 위에 자신에게 필요한 검사를 추가하세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 공사만으로는 부족하듯 건강관리도 기본 검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만난 박상철 씨는 국가검진에서 모든 항목이 정상이었지만 추가로 받은 경동맥 초음파에서 심각한 협착이 발견되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아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었죠. 박상철 씨는 그 검사를 권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검사가 제 생명을 구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건강검진은 진단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이 말을 항상 기억해 주세요.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검진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할 때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등의 이유로 필요한 검사를 미루지 마세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반대로 건강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은 병원에 가실 때 자주 듣는 말, 이건 보험 안 됩니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진짜 비급여인지 꼭 따져봐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비급여 항목도 꼼꼼히 살펴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검사는 모든 분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걸음은 바로 적절한 건강검진에서 시작됩니다.